자금성 위로 해가 떠오른다. 1421년 4월의 어느 아침 궁궐의 안뜰은 방금 깨끗이 씻겨졌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경비병들의 부츠는 희미한 분홍빛 자국을 남기며 지나간다. 배수구에는 벚꽃 꽃잎들이 들러붙어 있다. 하지만 그건 벚꽃 꽃잎만은 아니다. 표면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다. 그러나 그 아래엔 산업적 규모의 폭력이 숨겨져 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을 여성 환관이라고 불렀다. 이 용어를 분명히 해두자. 남성 환관들처럼 외과적으로 거세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과 처벌 그리고 강제된 불임을 통해 기능적으로 환관이 되었다. 궁궐의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생식 자율성과 법적 정체성을 박탈당했다. 그들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살아있으되 죽은 자들이었다. 그날 아침 압축된 몽타주처럼 펼쳐진 학살의 현장을 상상해보라. 대나무 막대, 교대로 투입되는 팀들, 시간별로 계산된 소모율. 여기서 중요한 건 잔혹함의 스펙터클이 아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다. 시간제, 교대, 배치별 장부, 효율성 노트. 나중에 건축가들은 안뜰의 돌을 교체할 것을 제안한다. 피가 너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여파가 뒤따른다. 기록을 불태우라는 명령, 보급 장부를 다시 쓰라는 명령, 기숙사를 재배치하라는 명령, 식량 배급은 최적화되고 방들은 보수중이 된다. 국가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제조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짓말을. 희생자들은 종이 위에서 사라진다. 가족들은 모순된 통지를 받는다. 종교적 은퇴, 전근, 갑작스러운 질병. 한 어머니가 도장이 찍힌 거짓말을 읽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빈 침대로 다시 컷하라. 깔끔하게 접힌 제복만이 남아있다. 왜 그들을 여성 환관이라고 불렀을까? 어떤 메커니즘이 학살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가? 어떤 비밀이 사륙과 삭제를 필요로 했는가? 이런 아침을 설명하려면 북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소리는 시골 마을을 가로지른다. 모집의 날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소녀가 있다. 그녀의 이름을 천이라고 부르자. 13살에서 15살 사이 그녀는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달미 될 것이다. 그녀의 기억이 이 서사의 척추가 되어 우리를 1421년으로 되돌릴 것이다. 북소리와 처형의 리듬, 벚꽃과 은폐, 대나무 막대와 훈련용 회초리, 그리고 복부 조정. 이 모티프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이제 그 모집의 현장으로 가보자. 북소리가 마을마다 울려 퍼진다. 3년마다 한 번씩 어머니들은 딸들을 꼭 붙잡는다. 관리들은 기회의 수사학을 암송한다. 음식, 비단, 천자를 섬기는 영광. 하지만 숫자를 보라. 제국 전역에서 소환된 소녀는 5,000명. 시험을 통해 제거되는 수는 4,700명. 최종적으로 보유되는 수는 300명. 가장 완벽하게 부서진 자들 많이 선택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관료주의다. 잔인함은 바로 그 관료주의 자체다. 1407년 봄의 검사라인 천은 1000명 중 하나다. 선발을 담당하는 환관은 메트로놈처럼 움직인다. 얼굴 비율, 치아, 어깨폭을 칠해진 막대로 측정한다. 밀폐된 방에서의 냄새 검사, 목이 쉴 때까지 하는 음성 테스트, 수면 호흡 관찰. 너무 크거나 작거나 예쁘거나 평범한 아이들은 1차에서 탈락한다. 보이지 않지만 불쾌하지 않은 것이 스위트 스팟이다. 문 밖에서 어머니들이 울부짖는다. 소녀들은 눈물을 흘리면 탈락한다는 경고를 받는다. 2차 시험은 더 가혹하다. 한 번 듣고 외우는 기억력 테스트,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 물을 들고 계단 오르기, 고통 임계값, 포지셔닝, 린, 웨이, 밍, 리. 나중에 다시 등장할 몇몇 소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탈락자들의 운명은 어두운 미지수다. 매음굴로 팔린다는 소문.
돌아온 딸들이 직면하는 낙인. 궁궐에 들어가지 않고도 사회적 죽음을 맞는다. 지역별 편차는 그 규모를 암시한다. 드디어 선택이 이루어진다. 300명이 덮인 수레에 실린다. 작별 인사도 없이. 첫 번째 교훈은 침묵이 생존이라는 것. 관리들은 결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소녀들은 눈맞춤의 부제를 읽는 법을 배운다. 수도로 가는 길. 통제 수단으로서의 아첨하는 거짓말들. 소녀들은 고향 이름을 기억하기로 속삭이며 약속한다. 기억 저항의 씨앗 모티프, 도착의 프레임. 벽이 소리를 삼킨다. 천은 깨닫는다. 그녀는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사라지도록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훈련이 시작된다. 자아를 해체하는 작업. 수석 마트론의 속삭임이 모든 구석에 닿는다. 너희에게는 자아가 없다. 금지된 어휘, 나, 나를, 나의. 비하의 문법으로의 대체. 이 무가치한 노예가 먹기를 간청합니다. 실수로 나라고 말하면 목의 대나무 회초리. 우연히 나라고 한 것에 대한 집단 규탄, 공개 교정, 의식. 각 훈련생은 다른 이를 모욕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인지적 재배선이 진행된다. 내적 독백은 3인칭 자기 비하로 강제된다. 꿈은 반역으로 간주된다. 소녀들은 잠꼬대로 신문당한다. 고향의 꿈은 정신적 반란이다. 소유 시간, 공간이 박탈된다. 제복과 잠자리는 궁궐 재산이다. 침대는 무작위로 재배치된다. 일정은 매분을 포화시킨다. 감독되는 화장실 휴식 시간, 편집된 과거들. 가족들이 딸들을 궁궐에 선물했다는 암송, 강제된 감사 서사. 소녀들은 가짜 전기를 반복하도록 강요받는다. 정보원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부서진 소녀들이 도구가 된다. 일탈을 보고하면 보상, 편집증이 정책이 된다. 작은 저항들도 있다. 먼지에 이름을 그리기, 어둠 속에서 얼굴을 만져 나를 떠올리기.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 야간 검사 후 실종, 6개월 시험. 질문은 너는 누구냐? 정답은 침묵이다. 그리고 질문받았다는 사실조차 있는 것이다. 천은 통과한다. 섬뜩한 이정표다. 결론은 명확하다. 신체적 사슬은 불필요하다. 언어적, 사회적 사슬이 완전할 때는 이제 언어의 지옥에서 신체의 지옥으로 넘어가 보자. 복종의 안무, 돌지 않고 움직이기. 절대적 규칙이 하나 있다. 황실 혈통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유아 왕자에게도 빈 왕좌에게도. 상징은 행위성을 가진다. 걸음걸이와 자세들을 배워야 한다. 옆으로 벽을 누르며 섞어 걷기, 뒤로 물러나기. 얼굴을 향하게 유지하기 위한 나선형 회전. 부엌 스냅샷을 상상해보라. 수프 그릇, 윤이 나는 바닥, 뒤로 걷는 발걸음. 재앙을 위한 알고리즘이다. 신체적 피해는 누적된다. 휜 척추, 목 경련, 염증이 생긴 발바닥. 생존자들을 그들의 평생 옆으로 걷는 걸음걸이로 식별할 수 있다. 수십 년 후에도 왕족을 확인하는 환상적인 체크. 수면조차 노동이다. 문을 향한 준비 자세. 한밤중 검사. 자연스러운 수면 자세에 대한 구타. 누적된 수면 부족. 겨울의 위험은 더 크다. 얼음 위에서도 예외는 없다. 살에 웨이가 미끄러져 본능적으로 돌아선다. 보고 손목이 부러졌음에도 200대의 구타. 규칙은 부상보다 더 현실적이다. 축제 대형, 방어적 사각형과 육각형, 적어도 일부 벡터가 정면을 향하도록 궁궐을 살 속에서 살아가는 기하학 문제로 바꾼다. 공간 전문가들도 생겨난다. 후진 경로를 암기하는 여성들. 치명적인 복도에 배치된다. 계단, 우물, 발코니, 가장자리. 궁궐은 조용히 죽음을 위치사고로 추적한다. 심리적 낙진도 따라온다. 과잉 경계, 말초 시력은 집중력을 희생하여 날카로워진다.
복무 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불안고리.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복도가 척추를 구부렸다면 침실은 영혼을 구부릴 것이다. 임상 프로그램이 있다. 의사들이 프로토콜을 지시한다. 벌어진 입술 사이로 들리지 않는 호흡, 가슴의 부동성, 눈은 뜨되 초점이 없는, 잠들지 않으면서 이완된 근육, 반응 억제 훈련이 진행된다. 얼음물 튀기기, 손톱 및 핀 찌르기, 향수 대썩은 냄새. 반응하면 처벌받는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 눈 훈련, 감지도 않고 거부, 추적하지도 않는 인식. 목표는 열린 맹목이다. 실패하면 뜨거운 바늘로 실명당하는 이들도 있다. 다른 이들은 화학적으로 반이식 상태로 침묵당한다. 열 제어도 필요하다. 피부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얼음 목욕, 피부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증기실. 10명 중 1명은 쇼크로 사망한다. 기록은 죽음을 실패한 보정으로 취급한다. 해리 보조제도 사용된다. 연꽃, 가루, 양귀비, 추출물, 투여량은 기술적 각성을 보존해야 한다. 과다 복용은 무의식으로 이어진다. 금지된다. 여파는 끔찍하다. 소리 없는 비명, 떨림, 사라진 자들. 사람은 없고 몸만 작동한다. 드물게 구획화하는 이들과 대조된다. 그들은 자아의 파편을 숨기기 위해 내면의 방을 짓는다. 윤리적 공포는 문서를 통해 드러난다. 의사들은 최적의 호흡 횟수와 근육 시퀀스를 차트로 만든다. 폭력이 최적화 지표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이 범죄가 되는 지점으로 전환된다. 부재는 제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몸이 매달 자신을 알릴 때까지만. 전면적 보고 체제가 시작된다. 시작일과 종료일, 유량 강도, 불규칙성. 보고를 누락하면 50대. 임신이 의심되어 은폐하면 사형. 오차 범위는 시간 단위다. 너무 이르면 거짓 경보로 구타. 너무 늦으면 오염 위험으로 처형. 여성들은 옥, 나무, 피부의 날짜 표시를 긁는다. 공개 검사가 있다. 남성 의사들이 열린 안뜰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굴욕은 억지력의 일부다. 다른 한여들은 지켜봐야 한다. 공포 피드백 루프가 작동한다. 메스꺼움과 피로가 증거로 사용된다. 공포가 월경을 놓치게 한다. 스트레스가 범죄가 된다. 사례에 집중해보자. 리, 만성적으로 불규칙하다. 40일 공백, 3일에 걸쳐 100대의 대나무 구타. 생존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한다. 증거, 없음이 평생 장애가 된다. 자연 무월경은 무시된다. 영양실조, 스트레스, 과로가 주기를 멈춘다. 정책은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잠재적 반역으로 취급한다. 필사적인 핵은 있다. 약초, 삽입된 물체, 출혈을 강제하기 위한 의도적 자해, 감염은 치료되지 않는다. 반란으로 분류된다. 월별 처녀성 검사도 있다. 내국 여성들을 위해 나이든 마트론들이 거친 검사를 수행한다. 친밀함이 징계를 위해 무기화된다. 거짓 고발이 통제 수단이다. 당신의 보고가 누락되었습니다. 강제 검사. 고발 자체가 주기를 방해한다. 정책은 유죄처럼 보이는 신체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다. 확인된 임신의 경우 악몽은 확대된다. 조정과 유모 경제를 예고한다. 그리고 그 유모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자. 착취로서의 우유, 규모와 구조를 보라. 황실유아 한 명당 약 40명의 유모가 동시에 배치된다. 산업적 우유 라인이다. 3시간마다 밤낮으로 직기의 산출물처럼 추적된다. 선발 파이프라인은 출산 며칠 후 시작된다. 검사관들이 도착한다. 우유 양과 질, 어머니의 건강, 미덕, 심지어 본질 전달, 믿음에 따라 아름다움과 기질까지 테스트한다. 도둑질이 시작된다.
어머니들은 왕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자신의 아기는 쌀물 대용품을 받는다. 유모의 아이들 중 약 60%가 사망한다. 기록되지 않는다. 번호 매기기와 식단 통제가 있다. 유모들은 숫자로 축소된다. 강제 수프, 죽, 강한 감정, 금지, 울음은 우유 변질로 처벌받는다. 신체 변형도 이루어진다. 유두 늘리기, 유량을 증가시키는 선강장제, 슬픔으로 우유가 마르면 강제 급식 프로그램, 수유 사이는 무급 노동이다. 바느질, 청소, 심부름, 보상은 생계와 생존한 아이들을 위한 미래 궁궐일의 약속이다. 심리적 고문도 계속된다. 경비병들이 우는 아기들을 육아실 창문 아래에서 퍼레이드한다. 일부 어머니들은 교환을 시도한다. 어머니와 아이의 처형으로 이어진다. 저항과 대응책도 있다. 우유를 쉬게 하는 금지된 음식, 가짜 질병, 궁궐은 강제 급식, 침습적 검사, 사보타주에 대한 처벌로 대응한다. 여파는 평생 지속된다. 수년간의 과잉 유즙 분비,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혐오, 해리, 그리고 감독관들은 종종 기계를 영속시키는 전 희생자들이다. 이 시스템은 집행자가 필요하다. 궁궐은 자체적으로 키운다. 그 이모들의 기원을 보자. 수십 년을 살아남은 선임 하녀들, 젊은 집단을 징계하도록 승진한다. 친밀한 지식은 정밀한 잔인함과 같다. 점진적 공모가 시작된다. 미시적 권력들, 식사국자, 침대줄, 보고서. 선택은 항상 제로섬이다. 때리거나 맞거나 배신하거나 함께 처벌받거나 특징적 잔인함들이 있다. 굶주린 자들이 식량 억제자가 된다. 강간 생존자들이 처녀성 검사를 무자비하게 감시한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이 열정적으로 임신 프로토콜을 시행한다. 효율성에 지표가 있다. 한 이모가 죽이지 않고 연간 30명의 소녀를 파괴한다. 행정적으로 이상적이다. 죽은 소녀는 서류 작업을 만든다. 부서진 소녀는 다른 이들을 억제한다. 애착이 무기화된다. 즐겨찾기를 만들고 친절에 부스러기를 주고 애정을 철회하여 추구와 자기 감시를 생산한다. 합리화가 있다. 나중에 죽는 것보다 지금 다치게 하는 게 낫다. 폭력이 멘토링으로 재구성된다. 희생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시스템 논리를 내면화한다. 천의 거울을 보자. 그녀는 떨고 있는 후배에게서 자신을 인식한다. 공감이 깜박인다. 생존이 그것을 소멸시킨다. 기관이 영혼을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진정한 천재성은 신체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을 재배열하여 여성들이 명령에 따라 서로를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란을 예고한다. 견딜 수 없는 압력 하에서 일부 여성들은 불가능한 세 번째 선택을 한다. 근원을 죽이는 것. 이제 조정을 보자. 정책으로서의 생식 절단, 완고거법을 해독하자. 조정을 통한 징계는 노동 능력을 보존하면서 불임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복부 구타를 의미한다. 절차 안무가 있다. 약물 투여된 술, 연꽃, 양귀비, 나무 프레임에 묶인다. 광택이 나는 막대가 숙련된 정확성으로 하복부를 친다. 첫 번째 위반에 40대, 재발할 때마다 플러스 20대. 보정 우려 사항이 있다. 너무 높으면 갈비뼈가 부러진다. 낭비된 자산.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다. 표적 영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최적화된다. 폭력이 표준화된다. 사례, 밍,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처벌받는다. 젖은 쿵 소리가 비명보다 더 섬뜩하다. 재와 소금 페이스트가 감염을 예방하면서 화상을 입힌다. 의도된 결과들이 있다. 흉터가 난관을 막는다. 부분적 자궁 분리. 신경 손상은 요실금으로 이어진다. 유착과 소화기 손상, 자가 조정도 있다. 일부 여성들은 칼, 도자기, 대나무로 DIY, 절단을 시도하여 시기를 통제한다.
궁궐은 여전히 권한 찬탈에 대한 공식 교정을 부과한다. 심리적 흔적들이 남는다. 나무 물체에 대한 공포증, 새는 리듬, 재 냄새에 대한 패닉, 검사실에 대한 트라우마 반응, 관리 논리가 있다. 단계적 처벌은 공포 사다리를 만든다. 첫 40대를 살아남으면 60대를 피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 배신은 다음 단계에서 자신을 구하는 것으로 합리화된다. 클라이맥스로의 다리를 놓자 압력이 누적되어 반란이 점화된다. 비단으로 자행된 암살. 1542년 10월의 시도의 밤. 단 비빈이 이끄는 16명의 궁녀. 달빛 비치는 복도. 비단 리본과 커튼끈이 무기다.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경비병들은 느슨하다. 침실 내부. 황제 가정제는 연금술과 과잉으로 약물에 취해 있다. 연습된 미끄러지는 올감이 매듭이 패닉으로 실패한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난다. 초가 손실된다. 경비병들이 도착한다. 3분 반란. 일부는 도망치고 일부는 계속 당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고문으로 몇 개의 이름을 추출한다. 원이 설계상 작았기 때문이다. 이미 파괴된 자들만 모집되었다. 설계에 의한 처벌. 16명 모두 느린 절단에 의한 처형, 가족 전멸이 선행된다. 세대적 지우기 정책이 살아있는 자들을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 전달된다. 체계적 강화가 뒤따른다. 음모 후 단속, 긴 천 금지, 집단 모임 금지, 심지어 끈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지. 침실 순환 배치, 음식과 약을 위한 남성 환관 시식자.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 교차점이 드러난다. 1542년에 실패한 암살이 발생했지만 1421년 학살을 가능하게 한 문서적 논리는 동일하다. 폭력, 관료적 지우기,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큐레이션된 기억. 규이 부인의 반, 아카이브를 보자. 죽음의 두루마리에 숨겨진 피 잉크 목록. 장례 용품이 비밀 장부가 된다. 후계자가 캐시를 전달하도록 훈련받는다. 문화적 금기, 매장 물건을 방해하지 마라. 가보한 계층이 된다. 삭제의 메커니즘을 보자. 주요 기록을 태운다. 거짓 전근과 결혼을 흩뿌린다. 숙소를 재배치한다. 무덤 구덩이를 정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돌을 다시 포장한다. 망각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벚나무줄을 심는다. 오늘날의 안뜰을 보라. 관광 가이드들은 건축과 왕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지워진 여성들을 위한 표시는 없다. 당신이 서 있는 바닥은 있기 위해 한때 교체되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을 여성 환관이라고 불렀다.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확히 하자. 생물학을 범죄화하고 우유를 수익화하고 움직임을 군사화하고 지우기를 최적화한 국가에 의해 행정적으로 무성화된 여성들. 천의 실로 돌아가자. 그녀의 이름이 큰 소리로 말해진다. 작은 복원, 행위로서. 하지만 이것은 단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여성의 몸이 국가 재산으로 취급되는 곳, 생식 자율성이 범죄화되는 곳, 침묵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곳, 기억이 위험한 행위가 되는 곳.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다른 복장을 입고 다른 언어로, 하지만 같은 본질로 자금성의 벚꽃은 매년 핀다. 아름답게, 향기롭게.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는다.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그 아름다움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모른 채. 그것이 바로 지우기의 완벽함이다. 폭력을 아름다움으로 덮는다. 학살을 정언으로 바꾼다. 비명을 침묵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이야기한다. 우리는 증언한다. 천과 린과 웨이와 민과 리, 그리고 이름을 빼앗긴 수천 명의 여성들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계속 살아있다. 이것이 여성 환관의 진실이다. 수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진 환관들, 신체가 아닌 정체성을 거세당한 자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당신은 오늘날의 어떤 침묵들을 깨뜨릴 것인가? 역사는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역사는 현재를 통해 흐른다. 그리고 미래를 형성한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어떤 이야기를 읽는지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를 결정한다. 자금성의 안뜰은 여전히 거기 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침묵한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을 덮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억의 힘이다. 지워진 것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힘.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왕조는 무너진다. 궁궐은 박물관이 된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는다. 진실은 살아남는다.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증언하는 것, 침묵을 깨는 것. 왜냐하면 침묵은 공모이기 때문이다. 망각은 폭력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자금성 투어 가이드는 당신에게 건축의 대칭을 보여줄 것이다. 황제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제국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바닥 아래 무엇이 있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움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증언한다. 천을 위해, 린을 위해, 웨이를 위해, 밍을 위해, 리를 위해, 그리고 이름 없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들의 침묵은 우리의 목소리가 된다. 그들의 지워짐은 우리의 기억이 된다. 그들의 부재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 역사는 죽은 자들의 것이 아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침묵의 역사인가? 목소리의 역사인가? 망각의 역사인가? 기억의 역사인가? 공모의 역사인가? 저항의 역사인가? 자금성의 돌들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벚꽃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고 증언하고 저항하는 능력. 이것이 여성 환관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침묵을 거부한 자들의 후손, 망각을 거부한 자들의 후손, 지워지기를 거부한 자들의 후손.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간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증언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기리는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의 침묵을 목소리로 바꾸는 방법이다. 자금성은 여전히 서 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침묵한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깨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사의 힘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바꿀 수 있다. 무엇이 기억되고 무엇이 잊혀지는지는 바꿀 수 있다. 어떤 이야기가 살아남고 어떤 이야기가 사라지는지는 바꿀 수 있다. 천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대표하는 수천 명의 여성들은 실존했다. 그들은 살았고 고통받았고 죽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침묵당했다. 그들의 존재는 부정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증언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부정당했던 것을 돌려준다. 목소리를, 정체성을, 역사 속 자리를. 이것이 기억의 혁명적 행위다. 이것이
이야기의 변혁적 힘이다. 이것이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닌 이유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자금성의 벚꽃은 계속 필 것이다. 관광객들은 계속 사진을 찍을 것이다. 가이드들은 계속 영광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이야기도 있다. 지워진 자들의 이야기, 침묵당한 자들의 이야기, 기억된 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기억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증언하는 것,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왜냐하면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증언하는 것 안에 여성 환관이라는 용어는 끔찍한 완고거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실을 드러낸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을 비인간화하는지, 폭력이 어떻게 정상화되고 관료화되고 최적화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같은 메커니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같은 본질로. 어디서든 몸이 국가의 재산으로 취급될 때, 어디서든 정체성이 범죄화될 때, 어디서든 침묵이 생존의 조건이 될 때, 어디서든 기억이 위험한 행위가 될 때,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억은 저항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투쟁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증언하는 것은 혁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자금성의 여성들은 지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한,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증언하는 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목적이다. 기억하는 것, 증언하는 것, 침묵을 깨는 것, 지워진 것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자들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정의를 믿는 자들로서 여성 환구하는 존재했다. 그들은 고통받았다. 그들은 저항했다. 그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과거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받아보세요.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지원하고 새로운 영상을 조기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증언할 때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함께 침묵을 깨고 지워진 자들을 기억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